안녕하세요. 정종관입니다. 오늘은 보령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제로 웨이스트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쓰레기 문제죠. 쓰레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가 없는 사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다뤄나갈 것인지,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사회는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쓰레기 없는 만세 보령, 자손 만대로 쓰레기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보령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가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없는 행동 인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에는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5R 행동이라고 있습니다. R이 5개가 있는 그런 행동, 그것이 바로 소비자 실천이 되겠죠. 그리고 요새 쓰레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플라스틱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가 없다. 아주 바람직한 거죠. 쓰레기가 없는 사회. 자, 그렇게 하려면 뭐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혹은 지역마다 때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명분으로 중국으로 쓰레기가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가 안 된다. 또 그러면 이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으니 쓰레기가 쌓인다. 쌓이는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매립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냄새 난다, 악취다, 해충이다, 파리다 뭐 해가지고 받을 수 없다. 이런 난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이 침체가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수도권 2,500만 명, 2,600만 명이 모여 삽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 수도권 매립지인데 그것이 인천에 있죠.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닫겠다. 인천시장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을 닫으면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쓰레기 대란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거 해결 대안이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각 지역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라. 지자체 갈등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다 처리를 해야 된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몇 년 전에 중국 광동성, 광저우가 있습니다. 광저우라는 도시가 인구가 한 1,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도 생활 쓰레기를 장차 매립을 제로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2018년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런 쓰레기 매립을 0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가 그럼 없는, 즉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이런 뉴스라든지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커뮤니티, SNS, 뉴스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인스타그램, 아주 짧은 동영상이나 그래프 이런 걸로 나타내는 그런 SNS 시스템이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이러한 내용이 최근 2019년, 20년, 21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물질 순환 구조의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런 부분은 우리가 5개의 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 일단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로 이야기를 하면 순환 경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1차적으로 줄이려면 5가지 R이 필요하다. 첫 번째, refuse. refuse라는 것은 쓰레기라는 말도 되지만 거절한다는 뜻도 됩니다. 거절한다. 일단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담아줄 때 비닐봉지를 줍니다. 아,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원천적으로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은 애초서부터 받아들이지 않겠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것, 즉 알맹이만 내가 사겠다. 예를 들어서 채소를 쌀 때도 거기에 포장을 한 거 대신에 그 알맹이만 사가지고 내 백에다 넣겠다 하면 그것이 리듀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reuse, 다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기를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없다면 일단 그걸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그 물건은 또 한 번 또 쓰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쓰고 또 쓰고 계속 쓴다. 그러면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이것은 쓰레기가 될 만한 물질을 순환시키기 전에 앞 단계에서 순환시킨다고 해서 프리사이클링입니다. 앞에서 미리 순환시킨다. 쓰레기를 거절하고 줄이고 재사용하고 하는 것이 바로 프리사이클링, 미리 순환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쓰레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그릇이 나왔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이것을 다시 녹여가지고 또 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리사이클링이 됩니다. 그러면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순환시키고 하는 reduce, reuse, recycling 이것은 세 개의 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환 시스템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썩는 물건을 사자. 썩지 않는 물건은 자연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썩는 것을 사는 것이 바로 롯, 그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물건을 사자. 그래서 요 리사이클링과 썩는 물건, 요것을 그 단계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요것은 업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개의 R로 표시한 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순환 경제를 이루는 그런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로 가기 위한 소비자 실천은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자, 첫 번째는 일단 디자인에서부터 업사이클링, 그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도 나올 수 있다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재활용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 이걸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는 우리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즉 모든 것을 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당연한 그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활용보다도 조금 더 높은 단계로 활용을 한다고 그래서 재활용. 재활용은 바로 이것이 순환 경제로 가는 길이고 또 그러한 제품을 다시 설계하는 것, 리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 소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비 인식의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부분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품을 생산하는 거에서부터 생산하고 이 생산된 것이 유통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즉 소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이나 유통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도 필요하겠죠. 또 우리는 또 소비자입니다.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즉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거절한다. 쓰레기를 줄인다. 그런 그 제품은 또 사용한다. 또 리사이클링 한다. 썩는 것만, 썩을 수 있는 제품만 구입한다. 즉 분해될 수 있는 것만 구입한다. 그러한 5개의 R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사용이나 분리배출, 이것은 다음 단계가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산, 유통, 소비 이런 폐기 과정에 대해서 정보, 체험,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소비 단계, 배출 단계 여기에서 각각 이런 고려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쓰레기가 나올 수 없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즉 생산 단계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설계하고 그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생산된 제품은 또 유통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뭐 그 가게, 뭐 예를 들면 쿠팡이다,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슈퍼마켓이다, 뭐 이런 그 가게를 통해서 이것이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뭐 추석이 됐을 때 이런 그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과대 포장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포장재를 좀 최소화하자,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죠. 소비는 그 쓰레기가 없는 소비, 나온 쓰레기는 환경으로 좀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자,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쓰고 나면 이것은 이제 환경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배출되는 것은 그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그 사이클링보다도 좀 업단계, 윗단계에서 업그레이드 된 단계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썩지 않는 물건은 그 소각하면서 거기에서 그 열을 해소한다라든지, 혹은 또 그 철과 같은 것, 알루미늄과 같은 것, 이런 것들, 유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시 물질로서 해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것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환경에 버려지지 않도록 불법 투기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실천 방안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년 생산되는 요 플라스틱 용기 800만 톤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아무리 그 재활용을 하고 재사용을 한다고 해도 환경에 버려지거나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바다로 흘러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라스틱이 우리 인간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자꾸 향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그 제품을 환경에 좀 해로운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을 기업이 제조업체가 만들었는데, 그럼 이것은 책임지고 만든 사람이 치워야 한다. 즉 기업이 싼 똥은 기업이 치워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 실천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레기가 매년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 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것,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1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약 5,200만 명인데 1년에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에 50만 톤씩, 하루에 50만 톤입니다.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약 12%, 그러니까 5만 1,000톤 정도, 이 정도가 가정에서 나옵니다. 음식 쓰레기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5만 1,000톤 정도가 가정에서 나오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통 뭐 일반
그 시민들은 산업 쓰레기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학술적인 용어로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약 25만 톤, 매일 25만 톤 정도가 나오고, 또 그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이런 그 건설 폐기물, 요것이 약 20만 톤 정도가 나옵니다. 20만 톤. 그러면 또 그 지정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 뭐 이런 것도 하루에 한 5천 톤 정도 이렇게 합해서 약 우리나라는 하루에 전체 쓰레기가 50만 톤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런데 이 기업들은 돈이 된다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에 대해서 조폭이나 외국 자본들이 군침을 흘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조폭이 왜 쓰레기에 눈독을 들이지? 조폭이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조폭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돈을 뺏거나 이런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것은 현금 장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들어가는 돈, 쓰레기 1톤을 소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매립은 그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톤당 25만 원, 27만 원 막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 장사고 돈이 되고 이러니까 조폭들이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외국 자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쓰레기를 버릴수록 돈 버는 시대가 됐다. 즉 폐기물 처리 업체 이런 쪽에 그 돈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그 투자자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고 하는데 비용이 해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도 돈이 되면 사람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즉 폐기물 처리주의 이런 그 성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가 없는 소비, 원천적으로 그 발생된 것을 순환시키는 것은 사이클링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순환시키는 것은 프리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즉 쓰레기가 없는 소비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즉 포장재가 없는 매장이 있어야 되겠고 포장재가 없는 온라인 소비, 또 일회용품을 될 수 있으면 구입하지 않는 그런 소비, 일회용품보다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형 유통점 사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통점 하면 월마트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그 가게가 이제 되겠죠. 큰 대형 체인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온이라는 그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쿠팡이다, 뭐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대형 유통점들이 있죠. 이런 유통점에 이렇게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물건이 차곡차곡 진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통 단계에서도
이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업사이클링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보다도 좀 윗단계에서 그 원천 쪽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이런 방안은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를 거절할 것. 두 번째는 쓰레기를 줄일 것. 세 번째는 쓰레기를 되지 않도록 재사용할 것. 그 다음에 이런 네 번째는 이런 빈 용기를 또 다시 리사이클링을 할 것. 이런 것들인데 리사이클링보다도 앞 단계에서는 바로 이런 업사이클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중고 매장에서부터 이런 업사이클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그 제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리하고 수선이 필요하겠죠. 옷 같은 것도 그 떨어진 것을 기워야 되고 또 그 쓰레기가 적도록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또 이런 부분은 사람들의 인식 증진도 필요합니다. 체험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전체적인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생산자가 아닌 이런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자, 소비자 실천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럼 이건 그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소비자가 실천을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그 쓰고 남은 그 용기라든지 그릇, 제품 뭐 이런 것들은 그 재활용 혹은 재활용, 즉 업사이클링을 위해서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모을 것인가? 무조건 많이 모으면 해결이 되는가? 또 모으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같은 제품끼리 플라스틱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비닐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런데 같은 것끼리 모아야 정확하게 모으는 것이 되겠죠. 썩는 것은 썩는 것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철깡통은 철깡통대로, 알루미늄 캔은 알루미늄 캔대로, 플라스틱 종류도 뭐 폴리에틸렌은 폴리에틸렌으로, 또 폴리스타이린은 폴리스타이렌대로 그렇게 같은 종류끼리 정확하게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것을 깨끗하게 모아야 되겠죠. 그 안에 뭐 이물질이 있다라든지 지저분하다라든지 하면 그런 것을 모아도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생 원료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